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동그리 TV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동그리입니다.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님께서는 모두가 다 은혜로 이런주의를 밝혀주시고 진리는 하나, 세계는 하나, 세상은 한일터라는 평등 세계의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숫자가 무려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 다문화 사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오늘 다문화TV 은혜의 소리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원불교 성직자 중에서 멀리 인도에서 오신 분이 계셔서 한번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부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교부님 간단히 소개만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인도에서 왔고요. 인도 이름은 타시돌마라고 합니다. 뜻풀이하면은 행운의 여신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한국에 와서는 원불교에서 법명을 받게 돼서 원광조라고 하는데 빛광의 빛일 조를 써서 저희 이제 제 주천 교무님께서 박청수 교무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일원의 빛을 세계에 비춰라라는 뜻으로 원광조라는 이름으로 현재 살고 있고요. 저는 현재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교육하고 있는 안성 지역에 위치한 한겨레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에서는 행운의 여신으로 불리시다가 한국에 오셔는 이제 세계 비시대라는 그런 더 큰 뜻으로 한국에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요. 그 인도에서 이렇게 오신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저도 인도를 가봤지만 한국이란 나라가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과거에는 인도에서 한국이란 나라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알게 되셨죠? 저는 이제 한국을 알게 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는 저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알고 있었고 한국은 잘 몰랐는데,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이 일본 아이라는, 일본 아가씨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이제 동네에서도 그렇게 많이 불리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인사를 좀 잘했었어요. 어렸을 때 인사를 좀 잘하고 이렇게 다니니까 그런 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 한국을 알게 된 거는 저희 오빠가 아까 이제 저희 오빠가 남인도에서 공부를 의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지금 제 지도 교무님이신 박충수 교무님을 먼저 뵙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빠가 먼저 서탄 박충수 교무님과 인연이 되었고, 이제 그 인연으로 이제 오빠가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지금 이제 교무님이신데 공부를 하고, 이제 이제 방학 때 집에 올 때 저한테 이제 한국에 대한 얘기를,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저도 고등학교 졸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을 그때는 좀 알고 있었던 상황이죠. 이제 그때 이제 오빠를 통해서 더 한국에 대한 더 알게 되고, 이제 오빠가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 어떠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더 한국에 대한 좀 많이 알게 되었고요. 이제 그런 계기로 이제 저는 사실은 한국에 올 생각보다는 이제 다른 나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한국에 오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사실 한국이나 인도나 부모님의 이런 자식에 대한 그런, 앞으로 자식이 어떻게 되라는 이런 저거는 뭐라가 되는가, 희망 같은 거는 같은 것 같아요. 뭐 교사가 되고 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이런 것, 그런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도 의대를 다니기를 저도 바라셨는데 저는 완전히 꿈이 다른 꿈이었거든요. 어떤 꿈을 원래 갖고 계셨죠? 저는 좀 특이하게 경찰 좋아하고 군인 좋아하고 그렇게 살다가 근데 부모님은 의대를 가라라고 계속 하시니까, 근데 저는 저희 오빠 언니들이 좀 그 의대 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저는 같은 계열을 가고 싶지가 않아서 이제 교사도 뭐 원하셨는데, 사실 언니랑 둘이 이제 경찰 시험을 봤었어요. 근데 언니는 떨어지고 제가 붙었고, 근데 저는 이제 부모님이 반대로, 엄마가 경찰 하는 거 되게 반대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은 엄마가 싫어하시니까 안 했고, 이제 언니랑 둘이 또 교사 되겠다고 해서 교사를
준비했는데 또 언니는 또 떨어지고 제가 또 된 이런 좀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보다도 이제 한의학 쪽을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제 그냥 어차피 부모님이 의대로 가라고 하니까 차라리 그러면 다른 약간이라도 다른 분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한의학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고향 쪽에 대만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봉사활동을 오셨어요. 한의사 선생님들이. 네네. 참 그게 약간의 인연 아니면 예, 약간 그런 적이었는데 그때 이제 봉사를 저도 우연히 거기 봉사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분들이 학생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고 싶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으셨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한의학에 대한 네. 관심이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이제 그쪽 나라로 가서 한의학 공부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그렇게 이제 양쪽 나라 한국과 대만 두 군데에 서류를 넣은 상태였는데 네. 이제 한국이 먼저 나왔어요. 이제 한국에 올 수 있는 비자가 먼저 나와서 그렇게 하면서 한국을 더 알게 되고 한국에 먼저 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또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때 선택이 인생의 선택이었다고도 저는 조금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네요. 다른 그러니까요. 길을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한국에 그러니까 저 오빠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도 뭐 제가 네가 원불교 교모가 되라라고 이거보다는 한국 가서도 네. 충분히 언제든지 공부를 할 수 있다 좋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뭐 어느 쪽이든 이라는 생각에 이제 하는 건데 제가 한국과 인연이 있었던 거고 또 함께 할 수 그렇죠. 맞습니다.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은 제가 딱 처음 뵀을 때도 너무 한국말을 잘하시고 또 감사합니다. 한국 분 같으세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인연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두 번째 또 질문은 한국에 이제 오시기 전에 그 인도에서의 그 학창 시절이라고 할까요? 네. 그때까지와 지금 한국에 와서 공부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제 인생의 반 이상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다라고 보셔도 네. 될 정도로 제가 21살 때 왔거든요, 한국에. 예. 네, 지금 이제 40이 넘고. 네. 네. 이제 뭐 네. 네, 지금 예,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인도에서 살았더라면 네. 물론 이제 제가 결혼을 했으면 가정이 있었겠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저기 인도에서는 저 혼자를 위한 삶은 살았을 것 같대요. 네. 근데 지금 한국에 와서는 지금 제가 이제 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삶을 제가 사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여기에서 요즘 이제 제가 살아가면서 제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학교 학생들이 탈북 학생들이고 네. 이제 이 학생들 만약에 제가 인도에 있었다면 이 학생들하고 저는 인연을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여기 와서 제가 이 아이들과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 아이들 만나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또 제가 학생들과 살아가면서 이 아이들이 네. 물론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북한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남한에 이게 이제 구성원으로 살고는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한국이 외국과 다를 게 없구나라는 생각 드는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살면서 이 아이들을 살면서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외래어나 이런 거 쓰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처음 한국에 와가지고 네. 제가 어려웠던 그 상황들 똑같이 겪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더 제가 이 아이들이 느끼고 있는 거 제가 공감대 형성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더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또 이 타인의 삶의 변화를 오고 거기에 대한 발전하고 이 아이들이 진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더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여기 와서. 예, 저뿐만 아니라 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제가 더 예. 그 아까 그 처음에 하셨던 말씀 중에서 인도에 계셨다면 또 이제 혼자 살았겠죠.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요. 어떻게 사셨을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예, 인도에 살았으면 저는 아까 제가 먼저 제가 말했던 것처럼 뭐 한의학 공부를 했으면 한의사가 돼 있을 거고 물론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네네. 예,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러지 않으면은 또 뭐 교사나 막 이런 일만 하고 있지 않았을까. 예, 막 그렇게 지금처럼 제가 네. 넓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삶의 변화가 좀 그 삶의 방향이 좀 바뀌었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좀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에 또 오셔서 뭐 다양한 공부를 하시면서 또 이제 원불교의 성직자, 원불교 교무님이 이렇게 되셨는데, 이 국내에 있는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 외에 이제 원불교, 뭐 다양한 종교에서 봤을 때도 인도에서 오신 그 분께서 또 이렇게 성직자를 한다는 것은 좀 보기 드문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교무님을 뵀을 때 굉장히 설레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원불교의 그 교무 성직자가 되려고 하셨는가, 그렇게 되셨는가,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서탄 박중수 교무님이 저희 이제 오빠랑 인연이 되었고 저희 지도 교무님 같은 지도 교무님이셨고 이제 서탄 박중수 교무님께서 네. 종교와 인종, 국가와 지역을 막론하고 전 세계 55개국을 봉사의 무대로 삼으시고 이제 약하고 힘이 없는 자와 이제 힘들게 사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살아오신 원불교 교무님이시고 한국의 마더 테레사라고 불리시는 분이신 거는 그쵸.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예.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박종수 교무님과의 이제 이런 인연, 이제 오빠가 이렇게 남인도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제가 왔고 이제 그렇게 해서 먼저 인연을 맺게 되었고 제가 그 인연으로도 먼저 한국에 와서 오빠가 이 한국에서 와서 원불교 공부가 좋다. 너도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이런 마음에 저도 사실은 자신은 없었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을. 근데 다만 이제 저도 그래 나도 이렇게 한번 하면 똑같이는 하지 못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이런 네. 예,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는 이제 먼저 이제 오빠가 먼저 네네. 하신 거고 이제 권유를 하신 거예요, 실제로? 사실 저는 정말 출가라는 생각은 정말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오빠가 하도 원불교 공부가 좋다 하니까 근데 한국에 올 때도 저는 이화 여자대에서 네. 이제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똑같잖아요. 간사 사시서 그쵸.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강남에서 간사 근무를 했어요. 강남교당, 서울 강남교당에서 네네. 간사 근무하면서 이 공부할 수 있다. 이거 한국어도 안 되는데 우리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런 일과가 있잖아요. 그런 네. 것 자체도 힘든데 라는 생각에 그랬는데 또 서타님께서 하신 활동들 보면서 이제 그런 걸 하시는 거 보면서 참 멋지다. 나도 예, 이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네. 그 한국에 오셨던 영향력도 서타원 박정수 교무님의 인연 따라서 오시게 됐는데 또 지금 하시는 일도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도 원불교의 교무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도 많이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나 자신에 있어서 나의 사명과 나의 그런 가치, 꿈이 있어야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무님이 생각하시는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을 바라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듭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데는 힘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종교와 정치입니다. 네네. 네,
이제 원불교 장시자이신 서태산 박종빈 대종사님께서는 종교와 정치는 업무와 자모와 업무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종교는 자비로운 어머니 같고 이제 정치는 엄한 아버님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교는 도덕의 근원으로 사람의 마음을 작용해서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가르치고 그 잘못한 부분을 미리 막아서 잘할 수 있는 법을 말씀을 하셨고 정치는 법률에 근원하여 네. 법률에 근원하여 그 일의 결과에 따라 상과 벌을 주는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덕으로는 인간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요즘 바쁜 시대에 정말 저는 이제 살아가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아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시대가 아니라 나만 살아가는 그런 생각을 하는 맞아요. 시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럴수록 우리 서로 도와주고 이제 도와준다는 것이 꼭 이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뭐 아니면 물질적으로 도와준다는 이런 것도 물론 좋지요. 하지만 저는 이제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서로의 기운이 통하고 상생선연이 되고 나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이제 행복과 기쁨의 꽃이 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원불교에서 마음 공부가 근원인데 네. 우리 모든 것은 내 마음 내면에서 시작되고 이 내면 깊이에 갈마 있는 불만과 불행을 해소하고 감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한국 사람들은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감사생활, 마음 공부를 해서 감사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된다면 정말로 위대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네. 그럼 한국 시민사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네. 마음에 개벽이 일어나서 네. 낙원 세상이 된다는 큰 사명을 또 갖고 계신 거네요. 제 생각이에요.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무님께서는 지금 근무하고 계신 곳이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안성인가요? 네, 안성에 위치한 한겨레 중고등학교. 네. 탈북 청소년 새터민 학생들이 이제 다니고 있는 학교에 계신 걸로 알고 계신데 그곳은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조금 해주시겠어요? 저희 한겨레 중고등학교는 국책 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에 개교하였고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탈북 과정에서 네. 이제 받게 되는 많은 심리적인 마음에 이제 상처를 많이 받고 오거든요. 네. 그러한 걸 치유하고 또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화적인 충격 그리고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을 조금 이제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또한 탈북 과정에서 넘어오면서 네. 이렇게 이제 교육 학습의 공백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기회를 이제 저희가 학습 공백을 메고 남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끔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목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네. 특성화 중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이제 그 학교에서는 네. 이 학생들이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학습 공백 이런 것 부분 때문에 이제 기초적인 학습들이 많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학습적인 부분과 진로 직업을 중시로 하고 있고요. 이제 다양한 진로 직업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본인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고 네. 저희 학교에서는 또 최근에는 제3국 출생 아이들
제3국 출생 아이들은 이제 엄마는 북한 분이신데 예. 아빠는 중국 분, 그렇네요. 이런 네. 그런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친구들은 오면 어려움이 언어적인 부분에서 되게 힘들어해요. 한국말을 하지 못하고 중국말은 잘하는데 네. 이제 그 아이들에게 그런 언어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예, 학습이 수 있게끔 하고 또 문화적인 차이를 많이 겪게 있어서 그런 것 좀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아유, 하는 일이 많네요. 네. 하는 일이 많은데 그곳에서 그러면 교무님께서의 담당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 저는 지금은 저는 이제 법당 교무를 맡고 있고요. 네. 전체 이제 선생님들 교직원 법회를 보고 학생들 법회 보고 학생들 마음 공부를 마음 공부 수업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네. 제가 사감을 했고 네. 지금 제가 학교에서 근무한 지 13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오랫동안 계셨죠. 네, 13년인데 그 동안은 사감 일도 하고 요가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탈한 우리 한국으로 온 우리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곳에서 지금 청소년들의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계신 곳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든지 네. 오세요. 네, 그곳에서 이제 근무하시면서 지금까지 13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아마 처음 졸업을 시켰던 학생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인연들을 거쳐 가셨을 거예요. 네, 그 중에서도 혹시 특별히 생각나는 인연이 있었다면 소개를 시켜주세요. 네, 저희 고등학교 졸업생만은 한 거의 495명 정도, 거의 500명 가까이 네. 돼요. 네네. 근데 저희 학교에서 이제 전학하거나 다른 학교를 이렇게 거쳐간 애들은 거의 정말 2, 3천 명 넘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거쳐갔는데, 네네. 이제 다양한 아이들을 만났죠. 그랬을 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2007년도에 제가 네. 물론 이 학교는 여기 학교 개교하기 전부터 저는 일을 했었어요. 이 학교에 대한. 예, 뭐 처음에 그 부지 매입할 때부터 일을 그렇죠. 했었는데 이제 제가 실제로 거기 이제 발령 내서 간 거는 2007년도예요. 네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많은 아이들을 담당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2008년에서 2009년도까지는 저희가 이 학생들이 하나원에서 네. 처음에 이제 하나원에서 몇 개월 이제 저기 정착 기간이 있거든요. 네네. 그때 청소년 반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제가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원에서 한 이틀 정도 하고 네. 국정원에서 3개월 있다가 하나원으로 넘어오거든요. 네네. 네, 하나원으로 넘어오고 그때 이제 제가 담임을 한 1년 넘게 했는데 그때 함께 했던 아이들이 제일 기억에 남죠. 네, 그때 아이들이 지금은 사회 나가서 엄마도 되고 또 사회인으로서 열심히 활동도 하고 네. 있는데 제일 기억에 남고 제일 잘 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 이제 어떤 아이는 정말 나이도 좀 저희 학생들은 이제 일반 학교 학생들보다는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조금 이제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네네. 근데 처음 왔을 때 이 아이들이 이제 저희 학교 딱 왔을 때는 정말 공부는 기초도 안 되고 알파벳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들어오는 애들이 많아요. 네네. 저도 처음 수업 들어갈 때 네. 처음 학교 갔는데 수업을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니까 고등학교 수준의 이제 영어 수업을 준비를 해서 갔거든요. 네.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이제 저도 6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예, 처음 가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정말 기초가 안 되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거기서 정말 노력을 해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대학 들어가서 지금은 지휘생과 졸업하고 열심히 지금 치과에서 일하고 있고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를 갔는데 본인 나이보다 다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1학년 들어갔을 때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도 어렵고 힘든데 이제 PPT 만들거나 이런 수업들이 있을 때 이제 너무 힘들어서 저도 그 집에 가서 아이 집에 가서 직접 하고 만들고 근데 저도 안 되면 이제 학교에 다시 아는 선생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다시 숙제 같이 만들어서 과제 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F학점도 받고 막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어려움을 다 아이들이 극복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남한 친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엄마가 되고 직장에서 열심히 성공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또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에서 졸업하고 네. 영어 영문과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미국에 갈 수 있는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미국으로 가서 다시 역사 공부를 하게 됐어요. 미국에 대학 들어가서 역사과를 들어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졸업하고 다시 이제 영국 가서 석사 과정 밟고 지금은 이제 들어와서 박사 과정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사이에 이제 좀 시간이 있어서 네. 한국교육개발원 국제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제 박사과정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이 친구도 이제 해외에 있을 때 정말 논문 쓸 때 둘이 계속 통화하면서 밤에 시간이 안 맞으니까 네. 그러면서 하고 이러한 아이들이 정말 노력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일에 대한 꿈에 대한 열심히 하는 것들이 정말 기특하고 너무 저도 감사하고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또 뭐 여기서 대학 이제 지금 현재는 서울 교대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많고요. 경인교대 졸업생들은 교사가 되고 또 유치원 교사도 있고 사범대 나와서 그런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열심히 네.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제가 너무 감사하죠. 네. 네. 아니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뿌듯한 일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네. 네, 제자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어. 그 친구들 또 지금까지도 이제 끊임없이 연락을 하고 또 그때 감사함을 잊지 못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너무 감사한 거는 사실 저는 고2, 고3들 되면서는 고2, 고3이 되면 아이들에게 마음 공부를 막 크게 제가 강조를 많이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졸업하고 나서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게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에 나가서 정말 힘이 된 게 마음 공부예요. 라는 그 말을 하니까 너무 그게 저는 감사하죠. 이제 한겨레 학교에서 네. 국어, 수학, 영어를 배운 것보다 저는 마음 공부 배운 게 제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남한 사회에 나가서 제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게 조금 제가 마음 공부를 했다고 아니까 너무 좋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는 제가 더 감사하죠. 네, 그래서 졸업생들이 네.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그러거든요. 졸업생들이 제일 많이 찾아요, 저를. 저는 같이 놀아주거든요. 네. 같이 놀고 학생들처럼 그냥 노니까 이제 그만큼 더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제가 봤을 땐 교무님이 되게 젊은 코드들이랑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미소를 짓고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모습이 학생들도 이렇게 편안해 하면서 이렇게 대해 주셨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원불교에 이제 교무님이 되시고 나서 이제 거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이 교육기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 혹시 그 현장교와 이제 지역사회 원불교의 마음 공부할 수 있는 지역사회 교당 그쪽으로 이제 가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교육 현장으로 바로 나간 건 아니었고요. 제가 처음에 출가 딱 했을 때 네. 발령 받았을 때 서울교구 강남교당에서 저는 네. 2년 동안 근무하고 예. 이제 강남교당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저희 지금 한겨레 중고등학교가 강남교당에 서타님 계실 때 이렇게 연원으로 네네네 연원 교당 저기
예. 교당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주신 교당도 강남 교당이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서탄 박정수 교무님이 퇴임하시면서 저도 이제 학교로 가게 되었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뭐 저는 지금 그래요. 교당에 가든 학교에 있든 저는 교화하는 거는 막 크게 다른 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그럼요. 하지만 예. 네, 제가 처음에 사실은 학교 처음 가서 제가 이제 교당에서 근무하다가 학교를 딱 갔는데 이제 학교 가서 교장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뭐 교감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이제 제가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설명 딱 듣고 아 나는 여기 맞지 않다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내가 여기 있을 것은 아니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 바로 저는 이제 그 학교 갔다가 다음날 바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주천 교무님한테 가서 저는 여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거기서 그러시더라고요. 수업도 똑같이 해야 되고 뭐 당직 학생들 늘 기숙학교니까 당직도 네. 써야 되고 저는 이제 청부에서 발령을 내서 가기는 했지만 제가 알고 간 것과 너무나 다르니까 아니다라는 생각에 다시 나왔어요. 서울 와서 저는 못 가겠다. 이 학교에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발령 냈는데 교단에서 발령 난 건데 1년만 있다가 나와라라고 하시더라고요. 1년이 13년이 되었지만 현재 네 이제 제가 1년 동안 살면서 학교에서 사실은 이제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6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어가지고 이제 1년은 살다가 나오라라고 하시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가기는 했지만 이제 가면서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 빈 교실이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학교가 커졌는데 지금은 지금은 커졌는데 그때는 딱 작았어요. 건물 자체가. 빈 교실이 있어서 거기 가가지고 혼자 그 탁자 뒤에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잠깐 앉아 있는데 저쪽 구석에서 누군가 선생님이라는 아이가 부르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그 아이와 둘이 구석과 구석에서 한 3, 40분 동안 대화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가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가 이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이상한 사람 같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괜찮아, 왜 네가 이상해? 그래서 얘가 이런 주고받았어. 그러니까 대화를 계속 하다가 끝나고 나니까 제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살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되니까 제가 아는 심리상담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전화하니까 그러면 네가 공부를 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고 했더니 미술치료학과 공부를 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림을 그릴 줄도 몰라요, 잘. 그래서 그림 그릴 줄도 모른다고. 그래서 정말 그게 힘들 것 같다 했더니 아니라고. 내가 미술치료 공부를 하라라고 하셔서 이제 한겨레 학교 가가지고 제가 이제 미술치료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이제 학교를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1년, 2년이 지나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미술치료 공부를 하면서 이 아이가 달라지고 항상 모자를 뒤집어 쓰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 아이가 이제 제가 미술치료와 마음 공부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또 모자 벗게 되고 아이들과 함께 웃으면서 놀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 이런 거 다 이제 하나씩 이제 꺼내면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혼자 와 있었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아이들과 그런 이게 조금 힘든 상황이었지만 저보다 더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들 보면서 제가 힘이 나고 또 학교 가서 저는 지금 이제 학생들이 지금 어디 가도 이 마음 공부가 너무 감사해요라고 하니까 굳이 교화 현장에 가지 않아도 물론 가야 되면 가야 되겠죠. 가야 되면 가야 되겠지만 근데 지금 이제 제3국 출생 아이들이 오니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한국어를 공부는 하긴 했지만
저 혼자 살아가기에는 괜찮더라고요. 이 정도만 해도. 음. 근데 제가 너무 잘하시네요.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지도를 음. 그러니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제가 한국어 문화학과를 다시 들어갔었어요. 여기 미술치료 끝나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제가 이제 한국어 문화학과 졸업을 하면서는 이제 제3국 출생 아이들, 그 아이들과 조금이라도 한국어를 아직도 제가 많이 부족한 거 아는데 그래도 이제 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저는 일부러 수업 시간에도 일부러는 아니지만 어떨 때는 정말로 저도 몰라서 네. 틀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 저거 들렸어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니까 괜찮아, 아, 고마워 알려줘서 하면서 하니까 애들도 아 이런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에 대한 창피하다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 부끄러워하지 않고 네. 제가 너무 보여줘가지고 네. 좋은데요? 교육 방법이. 네. 네, 몰라서 그래서 네,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과 지금은 네. 아직은 뭐 이 아이들과 좀 더 인연을 맺어가고 싶고요. 나중에 뭐 교화 현장에 가야 되면 네. 가는 거죠. 아니 제가 볼 때는 교우님께서는 이제 지금 현재 학교회라는 곳에 네.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들의 힘든 그 시기를 같이 겪어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멘토가 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험과 노하우들이 생기면서 그런 그 다문화인들이나 아니면 그 외국에서 오는 적응하지 못한 부분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또 이제 만들어서 교무님 또 활동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나중에 하게 되면 뭐 하는 거죠. 또 그런 역할을 좀. 그래서 지금 네. 제가 이제 다시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네. 이게 남한 사회에 나가게 되니까 이제 혼자 와 있는 애들이나 이런 아이들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여기에서 어떻게 뭐 하는지 잘 몰랐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회복지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나가서 이제 혼자 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혼자 왔으니까 집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이 너무 힘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니까 아, 내가 이거 좀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사회복지 공부를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학생들의 처후 이제 사회 나갔을 때 그런 것까지 걱정하시면서 좀 준비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중에서도 이제 한국 사회에 함께 하시는 이 지금 다문화 TV에서 지금 같이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데 한국 사회에 함께 하고 계신 다문화 가족분들에게 따뜻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다문화 가족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저도 가깝게 볼 수 있는 게 저희 조카들이에요. 네. 네, 저희 오빠도 한국의 언니가 그러네요. 이제 한국 분이니까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이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다문화라고 해서 뭐 달리 적응 막 좀 이상하게 보고 이제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잘 적응해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저희 조카들 이름이 좀 길거든요. 네. 이제 아빠 엄마 입장에서 더 걱정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조카들 이름 뭐 황대조 남결 막 이런 식으로 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학교 가도 이게 또래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전혀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전혀 그러지 않고 아주 잘 적응하고 있고 또 요즘은 뭐 학교에서도 다문화에 대한 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저는 막 크게 그렇게 걱정, 물론 조금씩 있겠죠. 아직은 남아있겠죠. 그래도 저는 큰 걱정은 안 되고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20년 전이죠. 네. 그때는 되게 좀 힘들었어요.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한국 분들의 시선이 조금 좋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20년 이후 지나면서 지금 다문화 가족은
그 어느 나라보다 인정을 받고 한국에서 인정받고 이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과 각자 이제 저희 다문화 각자의 나라의 문화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나라의 문화라고죠. 그걸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어느 것보다 더 즐길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양쪽을 알고 있으면. 네. 그래서 저는 아무리 한국에서 제가 오래 살아도 네. 제가 이제 오래 살면서 느끼는 점이 문화 차이는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대학에서 여기서 대학 공부하고 언어 공부하고 뭐 대학원 공부하고 이렇게 해도 그 문화적인 차이는 제가 선생님들하고 같은 이제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도 이게 따라와요. 제가 모르는 부분들에서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네, 이제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오히려 대화를 해서 그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하니까 서로 도움이 되고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런 부분들에서 더 저는 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더 사라지고 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안성 지역에서도 저는 사실 지금 이제 3년 그 지역에서 살면서 지금 그 지역 주민들과 저는 너무 잘 지내요. 저희 학생들을 산책 데리고 학생들 데리고 산책 가면 저는 동네 어르신들한테도 맨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녕 이러면서 다니거든요. 학생들 제발 이제 그만하라고 저한테 그러거든요. 네. 그만 얘기하라고 이럴 정도인데 저는 그래요. 제가 한 외국인으로서 정말 내가 다문화인으로서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긍정적으로 이분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면 이분들도 똑같이 이게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예, 저는 저희 동네 마트에서도 네. 지금도 저는 사장님 저 이거 좀 가져갈게요 급해요라고 하면 외상으로 또 그냥 가져와요. 네. 예, 동네에 가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어머니 저 어제 밭에서 뭐 뽑아왔어요라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한 번씩 제가 진짜 오랜만에 가면 네. 그 인도 선생님이 왜 안 왔지 이래요. 네. 근데 그것이 저는 이제 우리가 사는 구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이분들의 인식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모범적으로 살게 되면 네. 예,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다문화 가족들이 빛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이렇게 하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다문화인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뭐 저도 뭐 이제 계획을 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교무님께서도 뭐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또 생각해 보시고 저 이야기해 보시고 또 혹시 이 앞으로 미래 계획도 세우시거나 생각하는 미래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교화 현장에 나가야 된다고 하면 나가야 되겠지만 저는 아직은 학교에서 좀 더 있으려고 생각을 해요. 있으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 지금 제가 이제 저희 학교 졸업생들이 제가 서울에서도 대학 그러니까 그러니까 혼자 온 아이들, 네. 혼자 온 아이들, 부모 없이 온 아이들, 또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제 집을 받지 못한 경우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로또 사야 돼요. 저희 교감선생님한테 맨날 저 로또 사러 가야 돼 이러거든요. 그러면 네. 무슨 교무님이 로또를 사냐고 이러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집을 사야 돼.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저도 이제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저희 학교가 기숙형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명절이나 이럴 때 네.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집에 가요. 네. 근데 그러지 않은 아이들은 늘 학교에 있으니까 그게 저도 학교에 있고 이러니까 저도 우리도 어른들도 답답한데 이 아이들은 얼마나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마음이 짠하고 그러니까 항상 제 꿈이 조금만 집을 하나 사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그 명절이나 쉬는 날이나 이럴 때 그냥 편안하게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먹고 설거지 안 하고 그냥 좀 쉴 수 있는 공간 이거를 좀 만들고 싶었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저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이제 2018년도에 네. 원불교 여성회 네. 하늘하늘운동 여성회 회장님이랑 이제 만남의 시간이 있어가지고 학교에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농담으로 집 하나 해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집을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이 지금 아까도 저는 이제 그 집에서 왔거든요. 제가 이제 주 중에는 학교에 있다가 주말에는 이 아이들 여기서 이제 서울교대 뭐 그러니까 다니고 있는 아이들 있어요. 다른 데도 다니고 있는 애들 있는데 네. 이 아이들과 좀 생활을 하고 이 아이들 봐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는 아직은 이제 이런 친구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아이들 성공하고 이럴 때까지는 조금 아직은 하고 싶어요. 더 많은 아이들을 케어하려면 집을 더 지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회가 누군가도 그런 또 네. 미래를 또 꿈꾸고 계시는군요. 원불교에서는 항상 은혜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이제 부처의 세상이 되고 하나의 가족, 하나의 세계를 건설을 해서 평화로운 세상이 되도록 가르치고 깨우치자는 그러한 가르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만난 원광조 교우님께서도 만나는 모든 분들께서 그러한 평안함과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함께 해주신 원광조 교우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고맙습니다. 네.